네,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오늘 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세 주간의 첫날입니다. 이번 주 지나면은 다음 주 설 연휴가 있게 되지요. 자,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도 아니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죠? 네, 입춘과 함께 조금씩 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춥습니다. 지금 영하 11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로 예상됐습니다만은 오늘 맑은 날씨 예보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온화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추위가 빠르게 누그러지겠습니다. 자, 내일 전국 곳곳에 비와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첫 번째 대정부 질문에 나서게 됩니다.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강조할 계획이지만 야당은 부동산과 한미 관세 문제 등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파고든다는 방침입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협 전 수석 대변인이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10시 50분 중앙지법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기사 살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2차 종합특검 후보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서 추천이 부적절하다라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전준철 변호사는 과거 김성태 쌍방울 회장 변호인단 경력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조국혁신당 추천 후보를 임명했는데요. 청와대는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해서 몰라서 그랬어도 문제라며 인사검증 실패를 비판했고 정청래 대표는 대리 사과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합당 추진, 검찰개혁 입법 갈등 등 불만이 누적돼서 대통령이 만찬 자리에서 혹시 반명이십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당청 관계 이상 기류가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반명이십니까가 농담이 아니라 뼈 있는 지적이었다는 얘기지요.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는 13일 즉 금요일까지 합당 공식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그러니까 내일 의원총회 뒤 조속히 결론 내리겠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야, 이 좀 빚쟁이가 지금 무슨 빚을 청구하나요? 예? 자, 합당 논란은 이번 주 분수령을 맞게 됐는데요.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합당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 안팎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전 합당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하지 않는 걸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기류가 읽힌다는 건데요. 합당 논란이 장기화하며 양당 모두의 득보다 실이 커졌고 대외비 문건 공개로 미디약, 권력 투쟁 프레임까지 확산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 그리고 오는 12일 상임고문단 오찬 이후 최종 입장 발표를 검토하고 있고 반대파는 합당 철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를 둘러싸고 김어준 기획설이 확산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김어준 씨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중앙일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김어준 씨 방송을 지지층 홍보와 후원금 모금 창구로 활용해 왔는데 합당 논란과 맞물리면서 민주당 일에 왜 그가 개입하느냐 이런 불만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오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특히 김어준 씨가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총리 제외 요청을 거부한 이후 당내 경계심이 본격화됐고 의원들은 정치적 의도를 여론조사에 심는 것은 위험하다라면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합당을 두고 미약설과 함께 유튜브 권력 논쟁까지 번지면서 곽상원 의원과 이현주 최고위원 등은 공개 비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김어준 씨를 파워 브로커로
규정하며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앙일보 기사에 김용민이도 나오네요. 예, 저 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장악한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친한계인 배현진 서울시장 위원장 징계에 착수하자 서울시당은 당권파와 가까운 유튜버 고성국 씨 징계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다만 유튜버 징계는 중앙당이 뒤집을 수 있지만 배현진 의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서울시당 위원장이 교체돼서 지방선거 공천권이 당권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은 윤석열과 절연을 강조하면서 장동혁 대표에게 노선 전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 제풀에 꺾여 그만둘 기대는 접으라면서 정치 재개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6.3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재명 정부 견제 여론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일보 보도를 보고 있는데요.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 다수 당선을 기대하는 여론은 30%대를 유지하는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수개월째 20%대에 머물며 격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장동혁 지도부가 강경 보수 노선을 고집해서 윤 어게인 리더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지도부는 이재명 대 장동혁 1대1 구도 전략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토크 콘서트로 새 결집에 나섰다. 앞선 소식에서 전해드렸는데 개혁신당도 국민의힘과 거리 두기를 통해 독자 노선을 강화하며 범보수 진영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TV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TV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자민당 단독으로 중의원 의석수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민당은 중의원 해산전 의석수가 198석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316석을 확보해 이번 선거로 118석을 추가했습니다. 정원이 465석인 일본 중의원의 3분의 2 의석 기준은 310석인데 이를 상회하는 결과입니다. 열린여당인 일본 유신회가 거머쥔 36석까지 합치면 여당의 의석수는 352석으로 전체의 75%에 달합니다.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모든 상임위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 자신들이 중의원에서 가결한 법안을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이 부결시킨다고 하더라도 재의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매각 매직 의혹과 집사 의혹의 핵심 당사자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김혜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와 형사합의 26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전 검사는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완 화백 그림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4,100만 원을 요청했지만 김 전 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은 SUV 한 대가 경찰청 별관으로 들어갑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정 전 비서실장은 지난해 2월 대통령실 컴퓨터를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정 전 비서실장이 이 시기에 고의로 대통령실 컴퓨터 1000여 대를 초기화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로부터 PC를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폐기하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한 시한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3일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주십시오.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습니다. 합당을 두고 이른바 밀약설의 지분설이 제기돼 민주당 내에서 권력투쟁 양상이 이어지고 조국혁신당으로도 화살이 향하자 아예 논의 시한을 못 박은 걸로 보입니다.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습니다. 거론되지도 않았던 지분 논의를 들먹이며 줄 지분이 없다고 비난하는 행태, 모욕적입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칭찬해 화제가 된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오는 6월 3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내 일상생활이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도록 행정이 뒷받침해주면 좋겠다.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군엔 민주당 소속 정원호 구청장에 이미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공연부터 해서 우리 용민이도 부르자. 어떻게 생각해요? 이럴 때 다시 보는 거지. 언제 봐. 안 그러면은 장례식 때 보는 거야. 나한테 동생이니까 어쨌든. 용민이가 나오려고 할까요? 요즘은 정청래한테 합당을 시켰다고 한다고 그러고. 정청래 대표하고 조국 대표를 내가 이렇게 시켜가지고 둘이 합당하라고. 그 두 사람이 김어준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털빠들이 움직이고 있고. 용민이와 조국 대표를 같이 부르는 거야. 연락 받으셨어요? 뭐 어떤 걸? 만나자는. 같이 부른대잖아. 나는 저 김어준하고 네. 2023년 1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이후로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방송에서만 그냥 저렇게 말하는 건가요? 글쎄 말이야. 조롱이지, 조롱. 그리고 또 저 누구야? 탁현민 전 비서관. 예. 저분이 나한테 용민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요? 왜 저래? 방송에서 대놓고 조롱하는 거지. 가실 거예요? 아니, 저는 불러야 가지. 불러야 가죠. 지금 사실은. 공개적으로 부르자 했잖아. 아니, 난 사실은 불러? 저 새벽에 오늘 새벽에 자다가 네. 막 문자가 막 오는 거예요. 지금 예. 무슨 저기 김어준이 나 언급했다고. 예. 막 일어나서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야,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다음 달 3월부터 한다고 그러잖아. 3월 말에 우리 평화나무 직원들 월급 줄 수 있겠구나. 그 출연료로. 왜? 사실 좀 반가웠어요. 그래요? 출연료 줄 거 아니야? 저 꽁으로 부르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가겠네, 그러면? 난 가지. 가지. 그렇게 생각했다가 예. 자세한 입장은 제가 월요일에 제 방송에서 월요일 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